여기까지고요. 누가 누가 일단 그 초안은 제가 보내드렸어요. 혹시나 이제 못 아침에 확인이 불가하신 분들은 그거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표 보시고 이제 근데 초안표랑 확정본표랑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준점도 달라지는 것도 당연하고 별점도 제가 새벽 동안에 다시 분석을 하고 GTD나 이런 것들 다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가 있어가지고 뭐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일단 부주력은 미리 가는 거고요. 주력은 아침에 갑니다. 바로 가서 내가 왜 기준점을 안 써놨냐? 잠시만요. 오케이. 바로 가봅시다. 일찍 하는 경기가 내일 3경기 있어요. 느바가 필라 세난, 인디디트, 올랜도 보스턴 이렇게 3경기가 일찍 하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경기가 이제 아침에 배팅 가능합니다. 똑같죠 레미님? 똑같아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대 샌안토니오 필라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고요. 자 일단은 필라가 지금 2연패예요. 보스턴 상대로 패했고 미러키 상대로도 홈에서 미러키 질식 수비에 막혀서 패배를 했는데 일단 상대는 탱킹팀이 샌안토니오입니다. 이 경기는 그러니까 직전 두 경기에서 필라델피아는 좀 부족한 모습들이 확실히 있었어요. 누가 부족했냐? 엔비드 1옵션인 엔비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제 생각에 필라한테는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뭔 개소리야. 엔비드가 못했는데 왜 호재야? 나머지 잘했다는 거거든요. 엔비드는 결국에 잘할 수밖에 없는 선수고 결국 지난 시즌에는 엔비드 혼자 고군분투하고 나머지가 못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올 시즌에 하든도 완벽하게 살아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에이스는 엔비드가 못해가지고 지난 2경기를 졌어요. 필라델피아가. 결국에 엔비드는 살아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런 샌안토니오 물론 퍼들 자체가 높이도 높고 수비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잘 해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샌안토니오 수비는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이거 뭐 하든 자체를 아예 막지도 못하는 사이즈에 엔비드가 그리고 샌안전까지도 제가 볼 때는 부진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의 2연패에 빠진 필라는 빠르게 팀을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장난칠 여력이 없어요. 당장의 강팀과의 경기에서 본인들의 위치를 확인했었기 때문에 이런 탱킹팀과의 경기에서도 본인들의 좀 발을 좀 잘 맞추고 그런 노력들 이제 보통 이제 강팀들은 이렇게 이런 사이즈에서 만나면 힘 빼고 경기하잖아요. 그냥 뭐 안 들어가도 돼. 뭐 우리가 어차피 이기니까 이런 마인드로 하다가 뭐 프렌 내주고 하는데 지금 필라는 빠르게 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엔비도 본인 자체도 본인의 컨디션을 빠르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장난칠 여력이 없다. 이거는 제 생각에 필라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현재 최근 경기 기세로서는 필라델피아가 야 12.5? 좀 의문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샌안토니오의 수비적인 부분을 생각하거나 필라델피아의 현재 위치 그리고 엔비드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다는 점 여러가지 봤을 때 샌안전까지 엔비드가 부진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귀신같이 다 살아나면서 박살날 만한 경기다. 제 생각에는 뭐 12.5가 주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20점 차 이상도 가능해 보인다. 필라 마인슨 봅니다. 두 번째 올랜도 대 보스턴. 특히나 세나는 백투백이에요. 세나는 백투백입니다. 오늘 인디애나전이 있었잖아요. 백투백이요. 원정 백투백. 올랜도 대 보스턴 요 경기도 일단 두 팀 다 백투백이에요. 보스턴 같은 경우 이제 원정 백투백이죠. 마이애미의 원정을 떠났었고 오늘 이겼죠 아침에.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올랜도를 어디랑 했지? 애틀란타 원정을 떠났었고 오늘은 홈 경기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일단은 제일런 석스가 오늘 경기 부상이 있었는데 요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여기상으로는 프라버블로 떠 있는데 뭐 내일 경기 빠질 수도 있고 그런 현재 이제 올랜도라고 보여지고요.
보스턴 같은 경우 어쨌든 백투백 일정에 있어서 마이애미라는 강팀을 또 힘겹게 상대하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뭐 양팀 다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일반승은 솔직히 이게 백투백이라고 해서 핸디는 조금 쫄리긴 하거든요. 기준점도 낮은 것도 아니고 7.5여가지고. 다만 근데 일반승 자체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보스턴은 그 몇 년 동안 보스턴 중에서 가장 강한 보스턴이고, 보스턴이 시즌 개막 후에 3연승이 12년 동안 없었어요. 12년 전에 개막 후 3연승이 있었고, 이번에 이긴다면은 그 기록에 또 이제 타이 기록을 또 이제 세우는 부분인데, 어쨌든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당장에 올랜도 같은 경우 약점이 분명해요. 프론트 코트지는 어느 정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리딩할 만한 애가 없다. 펄치도 빠져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렌서니도 리딩에 있어서는 솔직히 강점이 없거든요. 슛은 뭐 잘 던지긴 하는데 돌파랑 슬래셔적인 기질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리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올랜도가 믿을 만한 놈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애틀란타전에서도 오늘 분석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올랜도가 충분히 비빌 수 있다. 지금 라인업으로 뭐 이런 애들 뭐 괜찮게 잘 해주고 있고, 코렌서니도 벤치에 들어가서 뭐 슛 던져주고 테렌스 호스나 뭐 충분히 해줄 수 있다. 근데 결국에 리딩이 안 되면은 4쿼트를 나눠서 볼 때 잡힐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에 마인까지 했잖아요 마지막에. 그런 점 봤을 때 일반선 자체는 좀 푸근해 보이고요. 마인까지도 봅니다. 그래도 마인까지. 애틀란타는 애초에 백코트 수비가 디존테 모레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아직 디존테 모레도 적응이 필요하고 트레이형은 뭐 수비 없잖아요. 지금 보스턴 스마트랑 데리 화이트 있어요. 지난 경기 날뛰었던 오늘 경기 날뛰었었던 코렌소니가 내일도 날뛸 확률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높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다고 뭐 프론트 코트진은 오늘 경기보다 프론트 코트진이 잘할 것 같긴 해요. 다만 역시나 리딩적인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테이텀, 제가 볼 때 지금 테이텀 MVP 모드예요. 그 어떤 선수보다도 지금 폼이 좋아 보인다. 뛰는 거 보면 장난 아니야. 테이텀 지금 그냥 완전 물어 올랐어요. 제가 볼 때 올 시즌 생각 외로 MVP 레이스에 참가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뭐 해외 쪽에서 뭐 엔비드를 좀 유력 후보로 보고 막, 혹은 뭐 또 요키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쿤보 막 이런데, 제가 볼 때는 테이텀도 지금 기세로 가면은 MVP 레이스에 들어갈 수 있어.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수비적인 폼이나 공격적인 폼 다 좋아 보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마인까지도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벤치도 뭐 말할 것도 없죠. 말컴 브록던이 벤치에 있으니까. 확실히 이제 보스턴의 약점이었던 리딩적인 부분, 그나마 이제 약점이 호포드가 있는 이 빅맨진인데 버텨줄 수 있다고 봐요. 다만 마인은 좀 쫄린다. 시카고 대 클블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경기 쉬운 경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배당도 그렇죠. 상당히 뭐 어려운 경기인데, 일단은 시카고 쪽에 그래도 좋은 소식은 잭 라빈이 복귀한다는 거고요. 안 좋은 소식은 백투백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제 생각에 어쨌든 지금 클리블랜드도 리딩을 봐줄 수 있는 갈란드나 리키 루비오 다 빠져있어요. 딱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리딩 핸들러가 없으면 물론 뭐 미첼이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네트도 어쨌든 백업 쪽에 들어와 있고, 제대로 된 리딩이 없는 팀은 절대 베팅하면 안 돼요. 절대 베팅하면 안 되는데, 지금 클리블랜드가 그 형태를 띠고 있다. 도노반 미첼은 뭐 귀신같이 또 언제든지 자멸할 수 있는 캐릭터를 지니고 있고, 물론 좋은 선수입니다. 엄청 잘하는 선수인데, 다만 시카고가 백투백인 게 걸려요. 시카고가 백투백이 걸린다. 지난 시즌 백투백 때 솔직히 시카고 성적이 제 기억에 별로 안 좋았거든요. 특히 후반기로 가면서 완전히 지쳐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라빈 자체는 복귀하는 부분이 있고, 프리시즌이나 뭐 오프시즌에 라빈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클리블랜드의 어쨌든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에반 모블리와 자렛 알렌이 버티고 있는 이 페인트 존 수비, 페인트 존을 거치지 않는 공격, 3점이나 미드레인지 게임, 시카고가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클블의 약점이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백코트 수비가 클블이 강하지도 않죠. 미첼이 있는데요. 이번 시즌 뭐 수비를 신경 쓴다고 했습니다만, 뭐 신경이야 쓰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저는 시카고가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최근 부세비치 폼도 괜찮아 보여서, 모블리 알렌이 뭐 무섭긴 합니다만 버틸 수 있어 보이고, 그래서 솔직히 시카고 찍고 싶긴 한데 백투백인 게 좀 걸려요. 그게 좀 너무 거슬린다.
어쨌든 그래도 홈 경기고 지금 클레블랜드 어쨌든 갈란드도 루비오도 없는 상황에서 갈란드 빠진 건 제가 볼 땐 커 보여서 귀신 같은 시카고 승리 봅니다. 역배승 보겠습니다. 백투백만 아니어도 배당이 좋아서 가고 싶은데 백투백이라 좀 걸리네. 그리고 마이애미 대 토론토 이 경기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워. 일단은 마이애미가 시즌 2패 출발인데 말도 안 되긴 해요, 솔직히. 근데 현재 마이애미는 약점이 명확해요. 일단 너무 늙었고요. 뎁스 자체가 물론 지금도 마이애미 벤치는 강합니다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 포워드진 뎁스가 너무 얇아졌어요. 많이 나갔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PJ 터커 나간 거 그러니까 너무 크기도 하고 그 공백을 뭐 여러 선수들이 메꿔줘야 되는데 결국 이 포워드진에서 지금 마이애미가 많이 좀 밀리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뭐가 대신 나와줄 선수가 없다 보니까 버틀러가 갈려 나가고 있고 뭐 오늘 보스턴전에도 한 40분 뛰었어요. 버틀러가 왜 40분 뛰냐? 뛸 애가 없어요. 얘 말고 다 이제 가드진이어가지고 슈터진이어가지고 어쨌든 올라디퍼가 어쨌든 소화는 가능한 부분에서 뭐 유루트 벤센도 복귀하는 부분 요 부분이 그래도 마이애미 쪽에 힘을 좀 보태줄 것 같긴 해요. 다만 상대가 토론토인 게 이거는 상성상 솔직히 지금 마이애미가 토론토 상대로는 제가 볼 때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 길쭉이 군단을 지금 마이애미가 가뜩이나 토론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에너지 레벨 넘치고 타이탄 수비를 거치고 있는데 마이애미 늙은 노장들이 베테랑들이 백투백 일정에서 특히나 뭐 버틀은 40분 뛰었는데 라우리는 오늘 경기 그나마 조금 살아난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다음 경기 오늘 경기 백투백 경기에서 귀신같이 죽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체력 달려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거를 토론토 쪽으로 찍는다 하면 마이애미가 3연패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 두 팀이 또 만나요. 다음 경기 또 붙습니다. 이 경기 하고 다음 이틀 있다가 또 붙어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엔 솔직히 패스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마이애미 뎁스를 봤을 때는 이게 뭐 마이애미 3연패는 없다 보고 마이애미를 찍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근데 분석적으로 접근하자면 토론토도 물론 백투백이긴 합니다만 토론토는 쌩쌩한 놈들이에요. 다 젊은 애들이잖아요. 그나마 나이 많은 애들이 이제 뭐 28, 9 이러니까 얘는 뭐 30대 중반 뭐 초중반 노장들인데 다 대부분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쪽 벤치가 그래도 좀 복귀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복귀전이고 마찬가지로 토론토도 어쨌든 부시에 복귀하고 저는 3연패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토론토 프렘 보고요. 3.5죠. 좀 프렘 보고 저득점 봅니다. 양팀 다 백투백인 점도 있고 템포를 끌어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지금 마이애미가 토론토 상대로 좀 하려면은 제 생각에 지공해야 될 것 같아. 뭐 히로 이용할 때만 속공 좀 쓰고 빠르게 가서 못 이길 것 같아요. 결국 같이 좀 달리면은 토론토가 힘이 더 좋거든요. 원래 그런 걸 그리고 토론토는 즐겨하는 팀이고 상대 턴오버 유바로에 속공 달리잖아요. 그냥 냅다 5명 다 달리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3연패 그게 좀 고민인데 저는 지금 마이애미 스쿼드는 솔직히 답 없어 보여요. 이거 뭐 피닉스 같은 경우 제이 크라우더가 지금 트레이드 했잖아요. 크라우더 데려와야 돼. 마이애미가 지금 데려와야 돼. 크라우더를. 그런 부분 봤을 때 마이애미가 시즌 초반에 뭐 거의 뭐 5년 이상 잡아도 최악의 스타트를 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다. 진짜로 4연패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짜로 토론토 2연전 다 져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좀 심각해 보입니다. 마이애미 이거 뭐 3연패 없다고 베팅할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패스를 때리거나 뭐 찍는다면 토론토로 찍어야 되는데 그것도 솔직히 쉽지 않아 보이고 미러키 경기는 개인적으로 좀 패스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미들턴 빠진 것도 좀 뭐 그런 상황에서 솔직히 이거는 이렇게 하기 나름이라고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경기 결국 이 경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핸디캡이잖아요. 12.5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렇게 하기 나름인데
저는 딱 신뢰가 없어요. 애초에 미러키가 지금 오펜시브 레이팅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수비가 좋은 팀이란 말이에요. 휴스턴 상대로 수비를 빡세게 할까? 지난 필라델피아전처럼 할까 과연? 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아. 어차피 쿤보, 프루티스, 로페즈면 여기 그냥 박살나요. 솔직히 제대로 뛰면은 적당히 놀아주다가 그냥 일반승에서 그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오늘 경기 핸디캡에서 이 경기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경기를 뭐 핸디로 건들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휴스턴 프렘 보고 당연히 베팅은 안 합니다. 넘어가고요. 몇 번째야? 여섯 번째. 댈러스 대 멤피스. 멤피스는 백투백. 저어도 있고 백투백이고요. 어쨌든 멤피스가 솔직히 심상치 않긴 해요. 기본적으로 뭐 자책주 2옵션 빠진 것도 그렇고 뭐 자이어 윌리엄스 같은 이제 뎁스를 좀 넓혀줄 수 있는 자원도 빠진 것도 아쉽죠. 거기에 이제 카일 앤더슨이나 멜튼 같은 지난 시즌에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주던 이제 벤치 뎁스를 책임져주던 선수들까지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그나마 다행인 점은 딜런 브룩스가 돌아오긴 합니다만 뭐 얘 자체는 뭐 워낙 야투 기복이 심한 놈이고 물론 수비는 상당히 좋아요. 브룩스가 수비 자체는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만 야투 기복이 어쨌든 있는 선수여서 물론 도움은 될 거라고 봅니다만 백투백 멤피스 오늘 휴스턴전에 사실 주전 라인업의 선수들이 30분 정도 30분 31분 뭐 요 정도 소화하면서 나름대로 댈러스전을 준비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고려를 해가지고 로테이션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멤피스가 댈러스 상대로 솔직히 상성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상성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 애초에 댈러스는 수비 라인 자체가 지난 시즌 초반부터 해가지고 후반기쯤에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점에 대한 수비를 상당히 잘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이고 기본적으로 자모란트가 뭐 돈치치랑 매치업이 뭐 된다고 하면은 밀릴 수밖에 없어요. 사이즈가 열세잖아. 그런 부분 두 팀 간의 상성이 있는 부분을 봤을 때 특히나 백투백 경기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댈러스가 더 좋아 보입니다. 벤치 뎁스도 멤피스가 벤치가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지난 시즌 대비해서 벤치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댈러스 벤치에 이제 우드 확실한 스코어의 역할을 또 해줄 수 있는 우드가 버티고 있고 돈치치와의 호흡은 뭐 지난 경기 물론 피닉스전에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두 선수의 호흡 자체는 상당히 좋아 보였다. 애초에 뭐 돈치치니까 우드도 능력 있는 빅맨이고 이런 부분 봤을 때 댈러스 마인슨까지 봅니다. 마인슨까지. 지금 멤피스는 물론 지금 2연승으로 쾌조의 스타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경기마다 상당히 불안 요소들을 많이 노출하고 있고 당장 백투백 경기인 상황에서 지난 경기 멍청한 패배를 당했던 댈러스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 같지 않다. 뭐 우드 엄청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4쿼터에 빼뿌리고 막 이거 헛짓거리 해가지고 졌거든요. 댈러스가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나 돈치치도 지난 경기 야투가 안 좋았어요. 근데 30득점을 넘겼습니다. 3점에 뭐 거의 다 튕기다시피 했는데 댈러스 잡는다고 봅니다. 덴버 대 OKC. 덴버 승. 덴버 마인승. 삽질했어. 리버스했어 리버스. 일단 뭐 자말 머레이가 오늘 경기 프라버블로 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게 덴버가 이게 그래 누바를 좀 많이 베팅하시고 좀 영향이 있죠. 근데 멤피스 백투백이잖아요. 정현이 백투백 영향이 있고 돈치치가 아마 그래도 조금 본인 스스로 이제 관리를 하면서 뛸 텐데 일단 멤피스가 백투백이니까 뭐 뛰고 온 거 대비 멤피스가 오히려 더 지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멤피스 전력은 제가 볼 땐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지금. 모란트는 물론 무섭습니다. 모란트는 무서운데 나머지 뎁스가 솔직히 댈러스가 충분히 상대할 만하다. 그 모란트를 수비해줄 만한 선수들도 있긴 있어요. 물론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블록 같은 애들이 그래도 밀착 마크를 하면서 최대한 지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돈치치는 솔직히 누가 막을라나? 사이즈가 있는 또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오히려 모란트의 수비적인 구멍을 댈러스가 이용하기 좋은 구조로 보여요. 그런 걸로 이제 또 멤피스가 많이 졌었고 덴버가 이게 그래도 느바를 좀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OKC한테 은근히 많이 졌어요. 지난 시즌에. 왜 졌냐?
원맨 팀이었다. 지난 시즌 덴버는 사실 요키치는 상수였어요. 뭐 당연히 상수죠. MVP급이고 제 기준엔 솔직히 지금 요키치보다 잘하는 선수는 없어요. 느바타 전 선수 통틀어서 제 기준에 효율 자체는 그냥 최고의 선수인데 어쨌든 뭐 좀 지쳐있을 덴버의 타이밍이나 이럴 때 요키치가 본인이 조금 득점 볼륨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선수한테 뿌려주잖아요. 떠먹여주잖아. 오픈 찬스를 떠먹여주잖아. 근데 지난 시즌은 윌 바튼이고 뭐 누구야 몬테모리스고 뭐 싹 다 그냥 다 튕겨 먹었잖아. 야투율 뭐 20%대 찍는 게 뭐 허다했으니까 덴버가 이런 팀 탱킹 팀한테 종종 특히 OKC한테 은근 많이 잡혔어요. 왜냐면 스가가 있으니까 요키치는 요키치대로 지치고 나머지 새끼들은 다 튕겨버리면 못 이기는 경기인데 지금의 덴버의 뎁스를 고려했을 때는 지난 시즌에 그 정도 졌으면 됐다. 일반 선정 그냥 무난하게 해줄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백투백이라도 또 지난 시즌에 의외로 OKC한테 고전했다 하더라도 지금 덴버는 좀 다르다.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고 뭐 그래도 오늘 KCP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이런 또 수비적으로 스가를 그래도 좀 마킹해줄 이런 선수들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덴버의 뭐 본스 아일랜드가 제가 볼 때는 본스 아일랜드는 꽤나 무서워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도 뭐 후반기에 되게 잘했는데 이번 시즌 뛰는 거 보면 솔직히 장난 아니다. 오늘 골스전 봤으면은 이 새끼 누구야? 뭐 느바 잘 안 보시는 분들은 무서워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폼 자체가 지금 덴버 벤치도 상당하다. 지난 시즌에 뭐 벤치가 아쉬웠었는데 올 시즌 자체는 주전 라인을 보고 벤치고 지금 상당히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일반수 자체는 뭐 공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인까지도 지난 시즌 떠올라서 솔직히 쫄리긴 해요. 귀신같이 갑자기 멀쩡한 놈들 갑자기 삽질하는 거 아닌가, 자말모레 갑자기 뭐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사크라멘토 대 클리퍼스. 일단은 클리퍼스는 카와이 레너드랑 조널이 휴식차 결장입니다. 다음 경기가 이제 피닉스와의 백투백이에요. 내일 경기 치르고 그 다음날에 피닉스를 만나기 때문에 휴식차 결장이고 아마 클리퍼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휴식 계속 주면서. 왜냐면 플레이오프가 우선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잖아요. 뭐 레너드 같은 애들은. 그래서 뭐 조지를 믿고 클리퍼스의 벤치, 리그 최강 벤치를 믿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물론 뭐 상대가 세크가 아니었어도 다른 팀에서도 뭐 좀 만만한 팀 정도면 이렇게 돌렸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얘네 빠지면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애초에 당장 클리퍼스의 개막전이었던 지난 레이커스와의 또 매치업에서 역시나 클리퍼스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볼 핸들러에 대한 약점, 메인 핸들러가 좀 애매하잖아요. 뭐 조지랑 뭐 레너드가 이렇게 봐주고 레지 잭슨 이렇게 같이 봐주는데 뭐 전부 다 메인은 아니잖아 솔직히. 뭐 조지나 뭐 레너드는 애초에 포지션 자체가 그렇고 레지 잭슨도 좀 리딩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뭐 가능할 뿐이지. 그런 부분들을 레이커스 전에 좀 많이 약점들을 노출했던 부분들이 되게 많이 일단은 불안하고요. 특히나 이제 빅맨 데스도 주바치 말고는 없어요 딱히. 할텐스타인이 이제 뉴욕으로 나가서 뉴욕으로 트레이드를 하고 거기서 엄청 잘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빅맨 데스가 없어진 상황에서 사보니스가 솔직히 좀 무섭긴 하다. 무섭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오늘 경기 키건 머레이가 복귀를 했어요. 세크라멘토의 어떻게 보면 에이스라고도 제2의 에이스라고 해야 되나? 2옵션? 2옵션은 아닌데 어쨌든 또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키건 머레이가 또 복귀를 했다라는 점. 특히나 지난 경기 팍스가 항상 3점이 약점이거든요. 근데 3점 야투가 좀 좋았다는 점과 생각보다 케빈 허도도 팀에 나름대로 잘 녹아내리는 모습. 오히려 이제 제일 그래도 팀에 좀 있었고 해리슨 반즈가 해줘야 되는데 이 새끼가 똥 푸짐하게 지려가지고 졌는데 사보니스랑 같이 오늘 경기는 요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클리퍼스 상태로 레너드 조널 빠지면은 저는 세크가 잡는다고 봅니다. 프렌까지 세크 역배 프렌 이렇게 봅니다. 그 역배에다 프렌까지. 세크가 지금 뭐 그렇게 만만한 팀도 아닌데 지난 시즌 세크보다 확실히 강해요. 지난 시즌 세크였으면 이렇게 나와도 이길 법한데 올 시즌 세크 상대로 이렇게 나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벤치가 엄청 세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좀 클리퍼스도 본인들의 지난 경기에 노출했던 그런 약점들, 어이없는 턴오버 이런 것들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